부산의 어느 병원. 한 환자의 가족이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나 35분 동안 뭐 했는데 주치 일하는 사람이. 고성에 욕설까지 오가는 상황. 이거 의사 방치는 거 아니까 지금 여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이거만 봐도 이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달 21일 시사기획맥 취재진은 병원에서 봤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세 자매의 맏언니인 김영숙 씨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세 자매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진짜 없어졌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지난 5월 김 씨 가족은 세 자매 중 둘째인 영식 씨를 잃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던 김영식 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 다음 날 김 씨는 혈관 조영수를 받고 난 뒤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셋째 날 CT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뒤 촬영실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만 웅성웅성 하는 거라고 못 내리고 싶어 보니까 벌써 언니가 완전히 막 처지갖고 이래갖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간이 침대로 옮기는데 언니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간호사한테 물어와서 우리 언니가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중환자실로 잠깐 갈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순간에 의식을 잃은 김 씨는 손쓸 겨를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김 씨. 그랬기에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부터 정상이잖아요. 우리 세 자매만 있는데 서희 같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도 하나 없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전달하게 너무 자꾸 너무 보고 집에 가고 싶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쇼크에 의한 사망. 다만 조영제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주치의한테 좀 따져보시지. 이렇게 왜 갑자기 이러냐고. 의사도 모른다, 저기서도 모른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억울한 거는 우리 언니밖에 없잖아. 죽은 사람밖에 없잖아, 그거지. 죽은 사람밖에 없고 우리도 조영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가족이 김 씨의 사인을 조영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영제는 CT나 MRI를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신체 내부 조직이나 혈관 등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보조 약물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조영제가 들어있는 지나가는 부위가 이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일반적인 조영제가 없는 상태에 비해서 이제 방사선 투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흑백이라든지 또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대비가 분명해집니다. 조영제가 정맥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서 폐로, 다시 심장에서 신장과 방광을 지나 배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T나 MRI를 찍을 경우 조영제가 대부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영제를 많이 쓴다는 영상의학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영제는 촬영 장비나 촬영 부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쓰이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CT용 조영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색 투명한 주사액으로 환자의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각각 투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성인 환자의 경우 조영제 한 통, 그러니까 125ml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건강을 확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약품인 조영제. 하지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조영제 부작용.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과 두드러기, 그리고 구토입니다. 조영제는 일반 약제하고 달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들어간 그대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신체 장기들, 특히 콩팥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기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서로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 조영제를 맞은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면서 이른바 조영제 공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수는 최근 3년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CT 촬영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숨진 오미연 씨의 경우도 사인은 조영제 부작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28살의 오미연 씨.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장염 증세를 보인 그는 이틀이 지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다음 날 그는 CT를 찍으러 촬영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애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찍으러 들어간 애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려 있길래 그 기사는 그 안에 가서 그냥 있고, 그래서 얘가 미연아 그랬더니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애가 왜 그러냐고 빨리 애 좀 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진 오 씨.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인은 조영제 부작용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조영제에 대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황망한 죽음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 씨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대로 건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 방 올 때마다 좀 기분이 그죠. 저는 또 방이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안 좋죠. 어머니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것이 그를 결국 사지로 내몬 것만 같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기 누워 힘들어갖고 여기 누워 있어서 엄마는 좀 이따 가면 안 돼 하는데 예약 시간이 되니까 그럼 얼른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링길이라도 맞자고 그랬는데 그걸 힘들게 그걸 데리고 갔어요. 내가 어머니를 걔가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가갖고 고치러 간 게 아니라 애를 갖다 죽여놓은 거 아니야 병원에서 지금. 오 씨 가족은 딸의 죽음에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고 반응 검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보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몇만 분의 1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한다고 해도 다 그게 맞는 것도 아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의 경우 사전 반응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 씨가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조영제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 관행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조영 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약물을 얼마를 투여하고 그 이상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본격적인 투입하고 얼마 간격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부작용 사망 확률이 낮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그 쪽지만 갖고 그거 읽어보고 여기에 서명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했다니까. 애가 며칠 못 먹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거 해도 되냐. 이러니까 그 인턴이 괜찮다고, 몇만 명이 하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취재진은 CT 촬영이 가능한 병원들로 찾아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강검진이랑 뭐 받을 때 CT 좀 찍잖아요. 찍어보셨어요? 뜨뜻한 거? 갑자기
진짜 몸에서요? 열이? 몸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설명해요.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조영대에 맡기 전에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거 설명을 해요. 검사는 따로 안 하고요. 사전에 검사는 없어요. 근데 처치라고 해가지고 판단은 또 필요했다는 검사는 그거 하나 있고 사인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료진의 사후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영식 씨 유가족은 CT 촬영 당시 촬영 기사만 있었을 뿐 의료진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의학과에 언니가 혼자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에 의료진이 뭐 없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영상의학과에 그 촬영 기사 같은데, 예, 촬영 기사 같고 의료진이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도 촬영실에 의료진이 없어서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치의가 왔는 거는 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나서 30분, 40분이 지나고 나서 왔습니다. 그 찍으러 가가지고는 20분 만에 그냥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주치의라든지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치를 했는 것 같으면 언니는 저렇게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시사기획맥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찾아가 진료 중이던 김 씨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태가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걸 확인되지 못해요. CT 때문에 제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거 의사 방치했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직무유기 아니죠. 이것만 봐도 맞는 환자들마다 CT 찍을 때 그냥 방사선사 그 기기 찍는 분들 말고 의사 선생님은 원래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 그때 해가지고 안 계신데 방사선사 가서 옆에서 쏘니까 환자분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다 없거든요. 우리 간호사 뿔을 올리고 그리고 응급실 당기 선생님 뿔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왜 영상학과 선생님이 그럼 판독만 하시나요? 촬영할 때는 왜 안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취재진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 2차 뭐 검시하고 뭐 그 과정에서는 그런 뭐 특이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따로 또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의사가 없는 사이 부작용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의사와 촬영기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페니실린 쇼크 사건 같은 경우도 주사를 할 때는 옆에 응급 약품이나 장비를 비치한 상태에서 주사를 주도록 이렇게 법적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도 의사가 조영제를 넣고 이 부분을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지시를 하고 그럼 방사선사가 그에 맞춰서 이 기계적으로 촬영을 해주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영제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이유입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식약청 산하에 조영제를 비롯해 의약품 부작용을 연구하는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작용 연구를 해온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럼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약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일반인들이.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도 알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약 때문이든 아니든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 생겼으면은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한 부작용 복근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국에 마련된 약물감시센터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받아 그 원인과 예방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 신고 방법을 아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영제 부작용을 신고를 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부 국가가 다 배상을 해준다면 아마 다 신고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저 병원에서는 사고 많이 나는구나 해서 환자 내원객이 격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부작용 여부를 오롯이 환자 개인의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며칠 뒤 취재진이 오미연 씨 유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딸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맙니다. 나 지금 엄마 옆에 있잖아. 감기 안 되잖아. 나는 네 물건도 다시 있고 엄마는 누가 만나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남은 가족들에겐 지난 시간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병원과의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갈 뿐입니다. CT 검사를 받는 국내 환자 10만 명 중 1명이 예측할 수 없는 과민 반응 쇼크로 숨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1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에 안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이란 숫자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이나 정부 당국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숫자 1에 바로 내 가족 또는 내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